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네. 오늘은 토요일 오전에 가족과 함께 이제 나들이를 명동으로 좀 갔었는데 아침도 비가 좀 많이 와서 네, 명동은 좀 못 보고 그냥 신세계 명동점, 그러니까 본점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뭐 오늘 뭐 그렇게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참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일도 비 없는 날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영상을 좀 시작해 보네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2차 전지 내에서 엄청난 폭등과 급락과 또 금요일 날은 포스코 그룹주의 또 엄청난 상승세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한 2차 전지의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누가 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주가의 이 과열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본의 아니게 급등 속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들이 이번 한 주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꼭 복귀와 복귀 또 잘 기록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의 과열 때 우리가 막 올라가던 그 시세에 갑작스럽게 이 심리의 변화라든지 뒤늦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꼭지에서 물려버리게 된다면 그 좋은 종목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높은 구간을 피하고 급락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복귀와 이 공부가 되신다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스무리한 형태가 1년에도 최소 4번에서 10번 가까이는 나오는데요. 뭐 중소형주 관련된 테마주에서는 수도 없이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학습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은 이제 변동성도 있고 또 지수는 어느덧 올라와서 의미 있는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닥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시장 여전히 강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은 이와 반대로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불안해 등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증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렵지만은 어찌되었건 좋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에 편승을 하고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2% 후반대 혹은 3%를 넘는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할 때 혹은 더 이상 개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이 지수의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런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4월달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다가 5월달 정도에 크나큰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시장 좋은 만큼 좋은 성과가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중에 주도주를 뽑아내고 매매하는 이러한 스킬들 배워놓으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 생물처럼 변하는 흐름을 보고 함께 이해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과 제약바이오 강세 지속. 지수는 고점 구간 같으나 순환매는 지속되기 때문에 종목 중심에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미 증시는 뭐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진행이 되면서 또 3대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1% 후반대 상승을 좀 보였다가 뭐 약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수적으로 뭐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눈에 띄는 섹터가 이 뱅크 쪽인데 JP모건에서 실적이 발표됐죠.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네, 은행주가 급등을 했는데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자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은행주도 뭐 단기 뭐 일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형주 관점에서 뭐 1, 2% 뛰기는 은행주에서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에부터 미증시 상승에 의해서 금요일 날 양시장 다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으나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 그냥 지수가 장 후반에 좀 밀리는 정도였지 대부분은 양호한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신용융자가 19조 5천억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신용융자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용융자 당연히 많이 올라갈수록 시장에 이 한 방에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이 신용융자라는 게 그래요. 올라갈 때는 주식의 상승에 기폭제를 만들어 주지만은 떨어질 때는 이 급락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신용과 이 고객 예탁금 추이가 동시에 늘어나다가 더 이상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용만 늘어나게 될 때 이때가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지수는 뭐 나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번 한 주는 말 그대로 주초 에코프로의 80만원 돌파 흐름 속 매일같이 2차전지 초우량 종목에서 발생되는 수저원대 거래대금과 제약바이오의 시소 흐름 속 급등과 급락 그리고 반등의 흐름으로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시장에 뭔가 새로운 테마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좋은 종목은 지속적인 흐름과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두각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요약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해외 증시의 상황은 변함없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팩트 체크로 시작해 본다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잘 나가던 고용은 꺾인 것으로 거의 보이며 제조업 지표는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을 지탱해 주는 개인 소비 지출은 팍팍 꺾이고 있으며 엄청나게 높았던 저축은 감소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수치이며 그로 인한 금값 상승이 이어졌으며 오펙의 감산이 곧 진행되는 5월을 얼마 남겨두며 유가는 슬금슬금 올라 90%를 향해 간다가 현재의 원자재 섹터까지의 흐름입니다. 그와 반대로 연준의 긴축의 끝은 거의 보이는 상황 속 5월 FOMC에선 동결 내지는 잘해야 한 차례 더 올리는 흐름 속 얼마나 오래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5월이라는 달은 흔히 말하는 주식 팔고 떠나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불편한 지수와의 동거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 현금 비중을 더 높인 가운데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친구들은 당연히 좋아서 올라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테마로 날려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2차전지 우량주들 기회는 5, 6월달 분명히 저는 100%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았고요. 추격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남은 4월을 잘 대비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지만은 분명히 중간에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한두 차례 지수의 급락에 동시에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의미 있는 하락폭이 나오면은 스윙으로 전환하는 포지션을 한번 계획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 미증시는 또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속 은행주 실적 발표와 함께
대형 은행들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 그 외에는 최근 좋았던 바이오 섹터가 낙폭을 키우며 끝났다. 왜? 전기차 관련 테슬라의 가격 경쟁 속 테슬라 제외 다 급락했다 정도로 요약해 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목요일 추가 급락 후 반등에 성공한 2차 전지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에 더 강력한 수급이 쏠리며 포스코 퓨처엠의 신고가와 함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진행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수는 코스닥이 900 안착에 코스피 26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 돌파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긴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있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인플레이션의 감소와 연준의 긴축의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시장을 안 좋게 보면 끝도 없이 안 좋게 보이나 지금 시장은 정상이 아니기에 정상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돼야 될 주가 지수 위치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 개인의 대량 품매수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점, 이 포인트는 저는 이 친구들이 개인이 아닌 검은머리 외인 혹은 의도적인 외인의 개인으로 둔갑한 포지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난 1월부터 개인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외인은 하방 포지션을 유지되는데 지수는 올라가죠. 네. 전혀 다릅니다. 개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개인이 상방 베팅을 늘렸는데 죽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속임수가 난무하는 선물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130억 이렇게 옵션을 매수한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때도 느낌이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의도는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4월 말 5월 초 정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전지 관심 갖고 볼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시소도 유지되나 AACR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방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대형주 위주의 눌림 공략 가능하리라고 보고, 반도체 섹터 또한 DDR5 쪽 관심있게 보고 갑니다. 그리고 4월에 윤 대통령 방미 관련 원전, 5월 사우디 네옴시티 및 사우디 투자청 투자 집행 가능성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라마단 기간이 4월 20일 끝납니다. 무슬림은 아니지만은 중동 국가가 동시에 이제 올 스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집행 관련된 이슈가 잠시 멈춰 있다면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미 글로벌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2차 전지 쉴 때 뭔가 튀어나올 종목군들도 있겠죠. 최근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이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이 오세훈 관련주가 진양 풀리죠.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동이 슬슬 걸리는구나, 준비 과정을 가지는구나. 시장이 조금 혼탁해지게 되면 정시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 맞는 그림일 거예요. 2년 전에 한두 차례 두세 배 올렸다가 이거를 거의 대부분 한 70%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 한 3배 에서 5배 올렸다가 또 반토막 냈다가 또 1년 전에 또 그거를 많게는 10배 올렸다가 또 급락시키고 무수히 반복할 겁니다. 시작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2차 전지 당연히 월요일 포스코 그룹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잡아서 끌고 있다가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좀 다시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EM플러스, 엔캠 등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내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이 생산 중단 이슈가 나오면서 한가를 갔죠. 가격이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급락, 전해질의 이 급락은 전해액의 이 수익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주한테는 호재로 저는 좀 보여지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휴맥스홀딩스 좋았다 정도 보여주고, 반도체는 DDR5랑 이 패키징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급락하면 DB하이텍도 좀 더 밀리면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5G 관련해서 HFR도 박스권 매매 플레이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봐야 되고,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포트가 굉장히 좀 광폭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좀 되는 시장 같아요.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좋아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변압기 종목군들 좀 빠져 있는데요. 봐야 되고, 금요일날 엔터 또 굉장히 좋았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철강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이 포스코, 현대 등등에서 이제 열한 강판을 5만 원 올린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철강석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점도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줬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바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 시도했다가 일단은 돌파가 못 되고 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주 뭐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계속 봐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대형주들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2차전지 안에서 광물로 포함이 되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밀리더라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일이 저는 발생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시가총액이 26조 5천억인데요. 굉장히 세요. 월요일날 한 차례 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이런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단기 성향이고요. 에코프로의 이런 구간에서 장 초반에 한 번 더 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포스코 그룹주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저희도 이제 수익 종목으로 좀 끌고 왔었는데요.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위에서 들어왔던 거는, 그럼 뭐 여기에서 들어왔던 다른 계좌는 한번 팔고,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계좌 리밸런싱 사서 단기로 수익 낸 것만큼 잘라내고 다시 사고, 장기로 수익 낸 것만큼 잘라 다시 내고, 평단가만 계속 낮춰놨다고, 그 계좌 두 개로 포스코 인터는 잡아놨다고 했던 물량들은 금요일날 좀 다 팔고, 사실 제가 24,500원에 재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매수를 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쪽에서는 제법 큰 수익으로 좀 나왔었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끌고 와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가 됐고, 포스코 홀딩스 라는 종목은 뭐 짧게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이 구간에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뭐 1.5% 뛰기 정도인데, 대형주라 비중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1.5%도 충분히 만족한 흐름을 좀 했었고요. 뭐 포스코 스틸리온 그냥 VI 들어갈 때 들어가서 VI 풀리고 그냥 짧게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포스코 그룹에서 아직 급등을 못한 종목이 하나가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끼가 있는 종목인데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이라 월요일날 급등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포스코 XME DX인데 사상 최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인다. 오히려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내 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게 이제 뭐 전기차 충전으로 엮여가지고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전기차 충전으로 간다 뭐 그렇다가 이 구간에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요. 사실 뭐 뚜렷하게 2차전지 뭐다 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마 저도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위로 날아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EM 플러스라는 종목은
시간 외에 목요일날 좀 안 좋았는데 장 전에 이제 자체 개발 전극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 시간의 마이너스를 좀 뚫고 좀 올라가길래 돌파로, 그러니까 시가가 이런 구간에서 이 윗꼬리 구간에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5% 정도였던가, 그렇게 짧게 좀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워낙 또 이거는 고점에 높은 구간이라 뭐 초보자분들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2차전지 종목군들은 좀 늘리면은 좀 볼 생각입니다. 엔캠도 좀 늘려준다면.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 차례 더 빠졌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저는 좀 의미 있게 흐름을 본다든지 옆으로 횡보할 때 좀 본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좀 밀리는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이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눌렸을 때 보는 방법과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바로 돌파를 했을 때는 뭐 돌파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뭐 한 9%뭐 10% 내외로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져버렸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돌파를 시켜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은 했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 정도 먹고 그 이후에 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좀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일단은 상따를 풀릴 때 좀 들어가서 다른 계좌로 좀 잡아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따하고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는 해서 좀 보유를 하고 가고 있는데 좀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GI 이노베이션과 삼천당 제약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좀 밀린다든지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잖아요. 보면 이 윗꼬리 구간들 지지한 자리들을 계속 윗골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도 다시금 한번 매수를 계획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드팩터도 그렇고, 아니 매드팩 그 메디톡스도 흐름이 굉장히 추세가 좋고요. 많이 밀리게 된다면 볼 필요가 있고, 케어젠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퓨젠이라는 이 화장품이 있어요. 리퓨젠이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 기대감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영업이익 28%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성장주에 올랐던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시가총액 1조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날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네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인데 지금의 실적은 이 구간의 실적을 다 뛰어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가 맞다 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도 아침부터 회원님들한테 이때부터 이제 좋은 것 같다, 이 종목은 끼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이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눌림으로 좀 들어가서 금요일도 뭐 이 구간에서는 좀 놓쳐버려서 좀 길게 못 먹고, 여기에서 한 3.5% 정도 이렇게 눌림을 좀 사서 매매를 하고 왔습니다. 다 이런 구간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종배로 넘어왔던 종목인데 안 나오네요. 뭐 시간이 1시라 그런가.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해서 제법 괜찮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추후에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다시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단에서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IT 반도체에서 DDR5 종목군들 몇 개만 좀 간추려 보면 아비코전자도 파워 인덕터라는 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좀 낮죠. 결국은 이제 올라가리라고 좀 보여주고 좀 밀리게 된다면 좀 볼 필요가 있고 ISC도 소킷인데요. 많이 밀리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때 돌파로는 안 본다. 눌리면 박스권으로 본다. 라고 말했고 전통적으로 심택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 기판인데요. 이제 전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못 하는데 DDR5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전환이 되게 되면 기존의 DDR4에 쓰는 기판도 동시에 바뀝니다. 그 기판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DDR5 전용 기판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전 세계 1위 기판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택도 이런 부분에 있다가 박스 돌파하는 순간 확 한번 시세가 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대덕이 2등이죠. 대덕이 2등이고 심택이 글로벌 1등 2등인데 대덕만 또 못하는 흐름이라 심택 반등 여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현대일렉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돌파잖아요. 예전에도 이 종목은 막 돌파를 하고 나면은 한 번씩 밀어버리는 그 성향이 있어. 돌파를 하면 좀 밀어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돌파는 좀 밀어버리면 이번에 거래대금 좀 들어왔으니까 레벨업을 해주는지 정도 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박스권 매매 참 좋아하는데요. 저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할 종목인 것 같고 HFR도 박스권 하단에 오면 매수를 들어가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포스코인터를 제가 잡은 것도요.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인데 또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계속 무한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네, 손이 느리거나 직장인이거나 단타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그냥 물려있더라도 더 마음 편하게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또한 알루미늄 잠깐 이야기를 하면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많이 올랐죠. 근데 DI 동일은 우리나라 1위 알루미늄 동박 회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2200억 증설을 하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종목군들 떨어지면은 하단에서 물려 있어도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 2차전 내에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하이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거라고 좀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뭐 풍력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뭐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군들 월요일날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CS 베어링을 지금 여기 지키지는 않는데 종가 무렵에 뭐 이렇게 잡아서 시간 외에 일단은 좀 분할로 첫 타임에 반 팔고 좀 올라갈 때 이제 나머지 다 팔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좀 눌리면 한번 봐볼 계획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요새 관심이 많이 가네요. 휴맥스 홀딩스도 가지고 있고 뭐 아무튼 너무나 좋아요. 시장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관련해서 최근에 모트렉스가 이 돌파봉을 기준봉을 세울 때 엄청난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좀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150억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살짝 밀렸지만은 다시 밀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 내버릴 수도 있는 종목의 흐름이라 이 종목도 좀 비싸 보이지만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또 늦은 시간에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이번 주도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아마 한 9시 반이나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